좋아요, 구독.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있었던 그 주말 특별 강연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엑기스만 뽑아서 또 리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리뷰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마스터님. 네. 어떻게 좀 해주실 건가요? 네. 자, 일단 보죠. 예, 일단 보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강조를 굉장히 많이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네. 부채거든요, 부채. 예, 미국 부채입니다. 미국 부채는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핵심은 진짜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면 채권을 아셔야 돼요. 채권. 채권 중에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를 아셔야 됩니다. 국채. 국채를 이해를 하시면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 한국의 상황도 마찬가지거든요. 각 나라는 국채를 발행을 할 수밖에 없고, 자, 정부는요, 여러분. 자, 이거 리뷰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개념만 좀 제가 상기를 시켜드릴게요. 앵커님. 네. 정부는 빚이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정부는 없는 게 좋다라고 좋을까요? 얘기를 하고 싶지만 네. 만들어서라도 일단 부양을 시켜야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네. 그 앵커님께서 경제방송을 이제 6개월 이상 하시다 보니까 네. 이제 그 마인드가 그렇게 일단 변하셨는데 맞아요. 정부나 지자체나 마찬가지예요. 정부나 지자체나 얘네들은 사기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기업이 아니거든요.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빚이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공공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도로를 깔고 항만을 건설하고 고속도로 만들고 지하철 만들고 할 때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정부에서 일단은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했을 때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정부가 한국은행에 현금을 막 이따만하게 쌓아놓고 그 돈을 뿌리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정부는 제가 돈을 어떻게 만든다고 했습니까? 정부가 만약에 아스팔트를 깔아요. 자, 민간 자본 유치 안 한다라는 가정하에서 아스팔트를 깝니다. 그럼 돈이 들겠죠. 저기 노동력도 공급을 해야 되겠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임금 드려야 되고요. 재료비, 콘크리트 같은 거, 그죠? 자, 돈이 어디서 날까? 정부는 이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만들기 위해서 국채, 국가에서 개런티를 하는 채권을 만듭니다. 자, 이게 국채의 개념이거든요. 이게 채권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국채를 이제 예를 든 겁니다. 정부에서 국채를 민간 시장에 뿌립니다. 기업에 뿌려요. 그럼 기업은 이거를 삽니다. 왜 사요? 정부에서 보증을 하기 때문에 믿고 사는 거예요. 나한테 A라는 기업한테 1억을 빌려달라. 3년간. 그럼 내가 이자를 3% 주겠다. 이런 식으로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자, 그러면 3년 있다가 이거 빚 갚아야 되겠죠? 이거 어떻게 갚을까요? 우리 이제 전문용어로 제가 전문용어 잠깐 써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네. 현금 박치기 합니까? 기업한테? 아니거든요. 네. 어떻게 하느냐? 또 다른 채권을 발행합니다. 또 다른 채권을 발행해서 비기업에 파는 거예요. 그럼 돈이 들어오겠죠? 이 돈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는요. 정부는 재원을 마련해요. 돈을 마련할 때 채권을 발행합니다. 이게 국채예요. 그리고 이걸 현금으로 거의 갚지 않습니다. 어떻게 갚아요? 채권을, 이제 국채를 소위 얘기해서 이것도 전문 용어인데 돌려막기 하는 겁니다. 이제 카드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채권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재원을 마련해서 민간에 돈을 뿌려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요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인데 정부와 우리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잖아요. 지자체. 정부와 지자체에서 빚이 없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빚이 너무 많아도 안 되죠. 근데 컨트롤할 수 있는 빚이 있어야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경제가 원활하게 가는 겁니다. 이 개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자, 미국의 정부 부채가 있습니다. 정부 부채가 있으니까 너무 큰일이다. 이 개념이 아니라
자, 미국이란 나라는 세계에 달러를 공급하는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 적자를 볼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자, 달러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무역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근데 무역 적자를 안 보겠다라고 그 슈퍼맨이 한 명 등장을 했었죠. 4년 전, 5년 전에. 이게 누구냐면 이게 트럼프입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가 사실은 당선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옐런 재무장관, 바이든 행정부의 요 정책은 말이 되느냐? 사실은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정부는 빚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정부는 빚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 경제가 원활하게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빚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조건은 붙어요. 뭐예요? 컨트롤할 수 있는 빚이 있어야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간다. 근데 지금 작금의 미국은요, 빚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객관적으로 보겠습니다. 아니, 왜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자, 1970년대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설명을 드릴 때 1970년대와 80년대 후반까지를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이제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죠. 베트남 전쟁. 그리고 미국에 초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이때 등장한 연준 의장이 누굽니까? 폴 볼커. 인플레이션 파이터.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니 뭘로 눌렀어요? 금리로 눌러버렸습니다. 19% 이상, 연 19% 이상의 금리로 인플레이션을 눌러버렸어요. 자, 근데 그때 이 파란색 선이 뭐냐면 부채 증가율을 나타내거든요. 자, 90년대 초까지만 볼까요? 이때도 뭡니까? 기울기 보세요. 부채의 기울기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이해되시죠? 자, 90년대 일본이 버블이 터졌습니다. 그렇죠? 2000년 초까지 뭡니까? 이 위기 속에서도 기울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자, 2000년 초에 IT 버블이 터졌습니다. 그때도 기울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2010년도, 2009년, 2010년도에 뭐가 터졌습니다. 뭐가 터졌습니까? 미국에서 현재까지 역사상 가장 금융위기에 가까웠던, 정말 금융위기에 가까웠던, 미국이 유럽에 돈을 빌리러 다녔던 뭐예요? 리만 브러더스 사태, 모기지론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기지론 사태로 인해서 제가 어저께 주말 특강에서 말씀드렸죠. 시장에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뿌리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시장의 유동성, 시장에 돈을 뿌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시장에 돈을 뿌리려면 뭐를 발행해야 된다고요? 국채, 채권, 국채 발행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여기에서의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냐면요. 국채 발행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자, 국채는 뭡니까? 부채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그래프는요. 국채 발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정말 미국이 금융위기라고 일컬어졌던 이때, 그래서 시장에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공급됐던 이때도 자,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요 정도란 말이에요. 요 정도. 이것도 가파르죠. 그죠? 2009년, 2008년 전까지만 해도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라졌잖아요. 자, 근데 여기 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선입니다. 자, 이 기울기 보실까요? 자, 직관적으로 일단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미국의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그리고 대선, 이때. 자, 기울기 보이십니까? 짧은 순간에 미국 부채는 엄청나게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2년 전부터 미국 부채에 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 미국 부채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단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트리거가 되는 건 미국 부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미국 부채는 뭐예요? 이꼴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채권이다. 국채다. 가장 안전하다고. 가장 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인 안전자산인 미국의 뭡니까? 국채. 미국 국채로 인해서 뭡니까? 새로운 금융위기,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넘어선 금융위기,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거 지금 해결 못해요, 여러분. 해결 못합니다. 자,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 기울기가 이렇게 낮을 때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이 해결 방법이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해외 선물 방송에서는 이 매크로 분석 잘 못 들으십니다. 잘 들으세요. 왜 인플레이션이냐면 인플레이션이 뭡니까? 돈의 가치가 돈이 너무 많아져서 돈의 공급이 많아져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1950년대, 60년대 나한테 빚이 있었어요. 1,000만 원 있었습니다. 그죠? 자, 2024년에 A라는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빚 있는 건 싫어하니까. A라는 사람이 빚이 있습니다.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자, 똑같은 직업군이라고 할 때 물론 빚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똑같은 직업군이라고 할 때 1950년대 빚과 1,000만 원과 2024년 현재 빚 1,000만 원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날 겁니다. 이때는 뭐예요? 전세금이었을 거예요. 1,000만 원이. 이때는 뭡니까? 카드론으로도 쉽게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이겁니다. 국가의 부채도 이거는 제가 이 서울경제TV에서는 지금 처음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이 이론을. 국가의 부채도요. 국가의 부채를 왜 채권으로 돌려막기 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을 끄는 거예요. 왜 시간을 끌어요? 정상적인 나라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물가가 오른다고 했죠.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럼 뭐예요? 자, 1970년대 예를 들어서 국가 부채가 1억 달러였어요. 그리고 이게 현재 1억 달러로 똑같이 유지된다라고 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 돈을 안 갚는 게 나은 거예요. 그냥 끌고 가는 게 나은 겁니다. 그리고 10년, 20년 더 지나게 되면 돈의 가치가 더 떨어지겠죠. 그럼 뭡니까? 1억 달러가 1970년대 1억 달러 빚이 5천 달러가 될 수가 있고요. 10년, 20년 지나면 3천 달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래서 국가는 채권으로 돌려막기 하면서 인플레이션 효과를 부채까지 안고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요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경제TV에서 지금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요, 이 수준을 일단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자, 이 데이터는 뭐냐면 이 데이터는 1년에 정부 부채 이자인데 이게 뭐냐면 정부도요, 이제 채권을 돌려막기 하는 거니까 만기가 되면 돈 빌린 사람한테 이 채권 주면서 채권 돌려받으면서 그 원금과 이자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가도 똑같습니다. 정부도 똑같아요. 돈을 빌렸잖아요. 그럼 이자를 줘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이자 줘야 돼요. 그 이자가 지금 얼마나 불었는지에 대한 차트입니다. 자, 보시죠. 자, 여기부터 그냥 볼까요? 예. 그 리만 브로더스, 그죠? 리만 브로더스하고 경기 부양을 엄청나게 해서 채권을 엄청나게 많이 뽑아냈을 때의 기울기입니다. 역사상 코로나 이전에는 역사상 최고로 시장에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공급한 시절이에요. 이때가. 기울기 요 정도입니다. 그죠? 자, 근데 코로나 이후 지금의 상황. 이 보이세요, 이거? 이 보이시죠? 앵커님 보이시죠? 네, 네. 이게 제가 2년 전부터
국가 부채 문제다. 그리고 매년 이자 비용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됐어요. 이게 지금 계산이 안 될 정도인데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국가 부채는 현재 4경 8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경 정도 돼요. 5경. 약 5경 정도 돼요. 이게 5경이라는 숫자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5경입니다. 5경. 그리고 제가 2년 전, 1년 전에 미국이란 나라는 1년 이자. 숨만 쉬어도 미국이란 나라가 숨만 쉬어도 1년 이자가 70조가 나갑니다. 70조가 나갑니다. 1년 이자가. 근데 지금은요. 지금 100조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숨만 쉬어도 100조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 미국이란 나라가 아무리 튼튼해도요, 여러분 보세요. 요겁니다. 너무 급격하게 늘었죠. 아까 부채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급격하게 늘었다. 그래서 미국 정부의 부채 이자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앞으로 여기에서 터질 건데 뒤에 또 내용이 있는데 지금 또 시간이 다 됐어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발생을 하는 게 뭐냐면 미국이 셧다운이에요. 셧다운. 부채 한도 협의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부채 한도 협의. 부채 한도 협의 안 들어보신 분들은 1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부채 한도 협의가 뭐냐면 미국은 법률로 여기까지가 올해 부채 한도다. 그리고 이거를 넘어가면 안 된다. 만약에 이거를 넘어가서 집행을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 얘네가 협의를 해서 이 부채 한도를 늘려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못 늘리잖아요. 협상이 안 돼 버리면 미국의 공공기관 그러니까 뭐 경찰서나 소방서 필수적인 것을 제외한 공공기관이요. 뭐예요? 문을 닫아버려요. 자, 공공기관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무원들 월급이 안 나가거든요. 미국 공무원들 월급이 안 나가요. 그 공무원들 월급 안 나는 걸로 빚을 갚는 겁니다. 근데 이 부채 한도 협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2년, 3년째 계속 표류 중입니다. 조금씩 늘리고 조금씩 늘리고 조금씩 늘리고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미국의 회계연도는 우리나라랑 다 다릅니다. 10월 말에 끝나요, 여러분. 미국의 회계연도는. 그러니까 분기라는 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는 분기는 우리나라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미국은요 10월 말에 회계연도가 끝납니다. 11월 1일부터 다시 리셋이 되거든요. 그때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부채 한도 협의가 또 나와요. 이 기사 또 나올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 초록색 창에 부채 한도 협의만 치셔도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다 어디에 문제가 돼 있다? 정부 부채, 이자, 그리고 국채 연결이 돼 있다. 이 설명 일단은 드렸고 여기서 일단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굉장히 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내일 공개 방송 그리고 공개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은 동영상 파일로 좀 제공을 해드려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매크로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